BST 코리아 부사장 이순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하라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하라유는 들깨 껍질에서 추출한 오메가3와 해바라기 압착유의 오메가6와 카놀라유에서 오메가9을 추출하여 제품화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성분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물질 안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안에 바이오 신기술인 BST라는 바이오 시그널 테크놀로지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중간중간 제품 사용법이나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BST 바이오 신기술은 뭐냐 하면요. 바이오 시그널 테크놀로지, 쉽게 말해서 좋은 에너지는 증폭시키고 나쁜 에너지는 안정화시키는 기술인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물질의 에너지일 수도 있고 정신의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파라고 얘기하면 다들 나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파라는 것이 용어를 선택할 때 보면 꼭 유해 전자파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해한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으나 거기에 들어있는 에너지 중에 유해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BST라는 기술이 들어가면 유익한 것을 증폭시키고 나쁜 에너지, 유해한 것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유익 전자파로 바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ST 바이오 신기술은 SSR 공법이라고 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원형 복원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정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사하라유인 것이고 BST는 그 생체 신호를 전달시켜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제와 복원은 굉장히 다른데 복제는 완성되어 있는 것을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복제 기술이고요. 복원이라 하는 것은 1%라도 살아있다면 그것을 2%로 3%로 나아가서는 100%로 완벽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복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증폭 기술이 들어가서 원래대로 돌려주려는 노력을 한다. 그 에너지가 사하라유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용은 첫째, 바이러스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자살시킵니다. 내가 바이러스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든다라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BST는 환경을 좋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또 톡신이나 포화지방 등을 포집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하는데 쉽게 말해서 독소라는 것도 내 몸에 내 것이 아닌 것은 모두가 독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유해균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호흡하면서 들어오는 그 미세먼지라든지 음식을 분해시키면서 일어나는 활성산소라든지 모든 것을 독소로 이해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잘못된 시그널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복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으나 60조 개의 세포들이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언어가 세포들이 자기들끼리 언어가 소통이 안 되었을 때 이상세포가 발생을 하고 커지거나 또 소통이 잘 됐을 때는 사멸되고 없어지거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나죠.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세포는 독소를 배출하고 어떤 세포는 근육을 만들고 어떤 세포는 뼈를 만들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신기술의 유용성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속성 발효 기술입니다. 실내에 보관하면 우유가 부패하고 피라미드에 보관하면 발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효 음식을 만들 때 항아리에 넣어서 밀봉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발효를 하는데 BST 처리라고 하는 것은 속성 발효 기술이라는 거죠. 이렇게 속성 발효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유해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익균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발효식품을 만들거나 발효공법을 쓸 때 항상 소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설탕이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도 넣지 않고 자체 내에서 우유가 치즈로 발효되는 과정, 또는 좋은 식품들이 나쁜 것은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김치를 볼 때 우리가 군내가 난다 그러면 그것은 부패균이 부패시킨 거고요. 신맛이 난다 그러면 발효했다라고 보는데, 군내가 나는 김치에 사하라유를 넣어서 찌개를 하면 군내는 없어지고 신맛은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발효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적용의 다양성, 어디에나 사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고 제품입니다. 기름 하나로 모든 음식에, 밥할 때도 국 끓일 때도 찌개에도 넣었더니 맛도 있고 성분도 좋아지고, 화초가 잘 크지 않는다 했을 때 조금만 섞어서 뿌려줬더니 화초도 잘 크고, 밭에도 텃밭에도 뿌려줬더니 병충해가 없이 잘 크고,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랐더니 바로 가라앉아 버리고, 이런 다양성, 어디에나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사용의 간편성입니다. 항상 덜어가지고 다니면서 밖에서 외식을 할 때도 넣어서 먹을 수 있고, 누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됐을 때도,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이 집에서 갑자기 다치면은 김치 씻어갖고 바르고 된장 바르고 했듯이 우리 사하라유를 발라줬을 때 빨리 복원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특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가 바이러스에 관한 것인데, 바이러스라 함은 나쁜 것을 우리가 지칭할 때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좋은 세균을 지칭할 때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균은 세균일 따름이고요. 나쁘냐 좋으냐로 차이가 나는데, 사람에게 좋은 것은 가축에게도 좋아야 되고 식물에게도 좋아야 됩니다. 당연히 식물에게 좋은 것은 사람에게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순환의 고리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옛날에는 밭에다가 인분을 주고 소변도 아까워서 항아리에 받아서 갖다 뿌려주고, 거기에 밭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우리가 먹고 다시 자연에게 되돌려주고, 자연은 또 우리에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농작물을 돌려주고, 이렇게 선순환이었는데, 지금은 작물 자체가 농약을 먹고 자라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서서히 우리를 죽여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 독소들 때문에 내 몸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그러니까 소변이나 대변들이 나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밭에다 주면 작물이 죽어버리는,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선순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BST 바이오 신기술이고 사하라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보이시는 특허증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까지 광범위한 항균 활성을 보이는 항균용 조성물입니다. 이건 뭐냐면, 항생제 내성을 가졌다는 것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항생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는 바이러스까지도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특허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지는 사료 첨가제 조성물입니다. 사료에다가 우리가 신호 처리한 BST 바이오 신기술을 처리한 사료를 1000대 1 정도로 섞어서 먹였더니 가축들이 병이 안 걸리더라. 쉽게 말해서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병이 안 걸리고, 또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가축이라 하더라도 섞어서 먹이고 프로그램을 깔아주니까 낫더라 라는 것에 기인해서 지금 특허를 받았는데, 축산 따로 사람 따로 이렇게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하라유는 이 기술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축에게도 사료에 섞어서 먹였더니 좋더라. 에너지 발생 장치를 이용한 육류 숙성 방법입니다. 지금 수입되는 모든 고기들이 냉동 상태로 들어옵니다. 우리도 냉동실에 고기를 넣어놓고 먹는데, 꺼내보면은 시커멓게 색깔이 변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냉동실에 들어있던 고기를 꺼내서 사하라유를 발라서 녹여보시면 생고기처럼 육즙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녹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넣을 때 사하라유를 발라서 냉동을 시키시면 그대로 해동을 시키면 생고기처럼 맛있는 손상되지 않은 고기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꿀벌의 낭충봉화 부패병 예방 및 치료제입니다. 마찬가지 이 병도 벌이 걸리면 90% 이상이 폐사한답니다. 그런데
물에다가 하든 이들이 먹는 뭐 무엇인가에 타서 섞어줬더니 100% 완치가 되더라라는 것으로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대부이신 손아섭 박사님하고 같이 특허를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건데 파보바이러스라는 것은 개가 이것에 감염이 되면 90% 이상 24시간 내에 사망한다라는 병인데 이것 또한 간단한 치료로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바이러스는 금방 자살하더라.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바이러스 자살 시스템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자료입니다.